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이예린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한글 깨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한글 공부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한글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학부모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033-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번으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언어치료학, 특히 아이들의 한글 깨치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언어치료라는 게 사실 좀 큰 범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언어치료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리고 어떤 나이든 간에 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됐을 경우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재와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하는 것까지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언어치료에서 하는 일입니다. 특히 언어치료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구어뿐만이 아니라 읽고 쓰기, 이 영역 역시 언어치료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해당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연령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네.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보실 때 어떤 가수분이 성더결절로 음성을 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진단하고, 물론 의학적으로 조치도 있지만 더불어서 음성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역시 언어 치료의 한 영역이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 잘 생활하시다가 뇌졸중 같은 질환을 겪게 되시거나 치매와 같은 질환을 겪게 되시면서 갑자기 실어증과 같이 언어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점차 언어 능력이 상실되는 진행성 질환을 얻게 되시는 경우도 역시 언어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많은 아이들이 어떤 이유든 장애를 겪거나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언어 발달이 좀 더디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 언어 치료를 꼭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을 한글 깨치기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나이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시는데요. 사실은 한글을 깨친다는 것은 보통 학령기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한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다 알다시피 우리 또 세종대왕님께서 참 너무 쉬운 한글을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어머님들께서는 한 5살 또 이르면 4살 전부터 그 한글을 노출시켜주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학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글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시키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늦는 나이는 딱히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을 트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네, 말을 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한글 깨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1학기 정도가 마치면 기본적인 자모음을 읽고 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학업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는데요. 그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워지고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지도가 조금 한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학력 경차 또 어린 저학년 친구들은 읽기를 빨리 습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한글을 깨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보통 부모님이 말하는 걸 듣고 따라하거나 형제 자매랑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인 도움이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교육부에서도 뭐 많이 밝혔는데 네.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명 중에 한 8명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력 경체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우려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것이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가장 크다. 그중에 특히 한글 해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그래서 올해 유독 굳이 올해지만 좀 더 많이 그 한글의 문제 그리고 읽기의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서 네. 치료를 위해서 또는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나이인데도 한글을 좀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학습적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기울인 거에 비하여서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하여서 좀 느리게 한글을 좀 익혀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전문 기관에 오셔서 이 친구의 지금 한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학년 경우에서는 사실은 한글을 깨치기 위해서 꼭 먼저 선행돼야 될 능력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음운 인식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말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변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글씨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우연히 소쿠리의 리와 사다리의 리가 소리가 똑같구나. 네. 이렇게 깨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운 인식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직 글씨를 읽거나 알파벳을 우리 한글의 기역 니은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쓰거나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말소리를 변별하는 능력. 그래서 소쿠리의 리와 사다리의 리가 비슷하구나. 바구니의 리와 사다리의 리는 다른 소리구나 라는 것들을 변별하고 그렇게 변별하고 나면 이걸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쿠리의 리를 미로 바꾸어서 소쿠미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말놀이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놀이로 정말 인식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놀 때 이런 말놀이들, 노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런 요리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운인식 놀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소리를 잘 변별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들께서 집안에서 이제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에서 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때 이런 소리에 대한 인식 소리에 대한 변별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본다면 이 친구가 앞으로 읽기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의 좀 관심이 한글 깨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한글 깨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한글 깨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033-764-6335,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글 깨치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한글에 노출이 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우선은 대표적인 친구들은 사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지적장애라든가 자폐성 장애라든가 이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의 특성상 이 아이가 언어 의사소통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읽기는 조금 더 나중에 진행될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전에 준비를 좀 해봐 주시면 좋죠. 이 아이의 발달 상황에 적절하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은 자폐적 문제로 인하여서 언어 의사소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작정 글씨 읽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언어를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맞추면서 읽기를 진행해 봐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장애가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유달리 언어 능력이 조금 늦게 발달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친구들을 이제 말르은 아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언어 영역의 발달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언어 영역의 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읽기 발달이기 때문에 학령기에 임박했을 때 이런 발달을 위해서 말소리는 적절하게 인식을 잘하고 있는지, 만약에 인식을 잘 못한다면 좀 어머니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는 과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한다면 다문화권 친구들도 역시 모든 다문화권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언어적인 한국어의 모국어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권에 있는 친구들도 역시 조금 더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읽기를 강조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읽기는 학습의 기본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기본이 되는데 이거는 학습을 넘어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학교 상황에서 이런 읽기가 또래보다 자꾸 늦어지고 뒤처지게 되면 학습의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위축이 되거나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습이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읽기 자료가 모든 과목에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학교 상황에서의 생활이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특별하게 지원해주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좀 더 특히 초등 저학년에 기초적인 읽기를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읽기 부분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좀 잡혀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선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소리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중요하여서 음원 인식의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크게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을 하고 그걸 또 자기 하면 구가 되고 그 다음에 절이 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형태소나 그 다음에 음소로 되어 있고 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큰 단어 수준으로
변별을 할 수 있었으면 음절 수준으로 한번 변별해보고 음설 수준으로 변별해볼 수 있었으면 음소 수준에서 그 소리, 뭐 느 소리, 그 소리와 느 소리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음소 수준에서도 변별해보는 이렇게 아이가 점차 능력이 커감에 따라서 말소리 단위를 좀 더 작고 예민하게 쪼개면서 이것들을 변별해보고 조작해보고 뭐 대치해보고 이런 식의 훈련들을 의문인식의 훈련들을 충분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이런 이름을 가진 소리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기역은 그 소리가 나고 니은은 느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말 소리와 글자를 서로 대응하는 규칙들을 이해하는 과정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소리들을 보면 그냥 모음만으로도 소리를 만들 수 있죠. 뭐 아, 네. 우 이런 네. 모음 그게 가장 아이들이 배우기가 글자로 배우기가 가장 빠를 수 있고 가장 쉬우니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차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 수준에서 음절을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음절을 배우는 거, 뭐 그게 가장 쉬운 게 가나 다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그렇게 쓰는 글자들이 읽기가 가장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나 다라 이렇게 읽고 배워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들을 한번 읽고 배워보는 과정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말소리들이 네. 표기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죠. 뭐 바지 네. 이런 것처럼. 네. 하지만 표기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뭐 신라라고 할 때 우리는 신나라고 읽지 않고 신라라고 읽고 월요일이라고 할 때도 우리 월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월요일이라고 하죠. 근데 글을 배울 때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이 부분이죠. 표기되어 있는 내용과 소리가 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이제 불규칙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소리와 그 음운 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들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로 난이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읽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오전 11시 31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9월 17일 금요일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최경순 언어치료학과 교수님 모시고 한글 깨치기에 대해서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33-764-6335번, 764-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글 깨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가 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혹시 발달 장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언어 교육이 더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서 특히 이제 무발화증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발달장애 아동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네. 잠깐 언급드렸던
자폐성 장애 네. 친구들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지적 장애 있는 친구들도 넓게 보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자폐성 장애 친구들 중에서 무발화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자폐 친구들이 초기에 발화가 굉장히 늦고 어떤 경우에는 만 5세가 될 때까지도 발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자폐 친구들이 참 독특한 부분은 지적장애 친구들과 좀 다르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영역에서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늦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의 현재의 수준에 맞춰서 한글 교육을 시도하는 게 맞지 않 적절하게 그 대상자에 적절하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무발화 있는 친구들을 이제 이거는 읽기에 앞서서 언어 이제 구어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언어 치료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의도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도성이라는 건 내가 저기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그럼 그 마음에 물을 마시고 싶으니 물을 달라고 말해야지 나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 우린 그걸 의도성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의사소통은 다 이런 의도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폐 친구들은 말 그대로 그 자폐라는 어원이 내 안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 친구들의 되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도를 적절하게 표출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겠다는 의도 자체가 매우 빈약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언어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해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의 의도를 표현하게 해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치료실에서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면 이 친구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물건들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죠. 예를 들자면 이 친구는 어떤 과자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투명한 박스 안에 과자를 집어넣고 이 친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갖다 둔다면 이 친구는 그 과자가 보일 테고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겠죠. 그런 시도가 언어적으로 또는 의사소통적인 제스처로 표현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언어 치료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언어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의도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때 필요한 적절한 언어적인 제스처, 의사소통적 제스처 그리고 적절한 언어적인 샘플링을 함께 모델링하고 보여줌으로써 의도성을 표출할 수 있는 행동과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일단 발화가 되면 대부분의 자폐 친구들이 반향어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 말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 반향어는 사실은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다른 아이들도 일반적인 발달 상황에서도 간혹 나타납니다. 반영어가. 근데 중요한 건 그 반영어를 일반적인 발달에서는 간혹 보이다가 적절하게 의사소통으로 주고받는데 우린 장애 있는 친구들은 반영어로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반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반영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없앤다고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없어지지도 않고 나름대로 우리 발달 장애 있는 친구들, 자폐 친구들 그 반영어를 쓸 때는 아주 작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사소통 기능을 담고 있으나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처럼 적절하게 의사소통 방법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어를 살펴보면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있던 친구가 있어 항상 저와 같이 중재를 시작할 때 저를 보자마자 항상
불 꺼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무슨 말이었냐면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네. 밖에 나갈 때 불을 끄고 우리 불 끄고 나가자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치료를 빨리 마치고 싶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불 꺼야지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나름의 거예요. 의사소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의 의사소통들을 이 친구가 나의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자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건 무조건 없애라기보다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중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저희는 그저 말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따라해라 라거나 무조건적으로 말만 하게끔 원했는데 그 이면에 내 의도성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파악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한글 공부에 대해서 상담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추석 연휴 쉬고요. 23일에 원주 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부터는 기존 진행자 김혜정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